네, 안녕하세요. 국어 의문론 3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음성학적인 그런 개념들의 정리가 좀 더 이어질 텐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음성들의 조음 음성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한글 파일의 첫 번째 페이지 2.5라고 되어 있죠. 2.5라고 되어 있는 그 조음성학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빨리 교재가 좀 출판사를 독촉을 했더니 어, 지금이 3월 16일, 그러니까 지금 3월 16일 10시 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내일, 빠르면 내일, 뭐 늦어도 금요일까지 학과 사무실로 배달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과 사무실에 가면 그 저렴하게 원래 가격보다 15% 정도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이 아마 공지에도 올리겠지만 인문학 서적이라고 하는 것을 출간하는데 이문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뭐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사는 게 선생님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의 역사도 학생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그 학과에서 단체 구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출판사 측에 지금 사실 좀 늦게 지금 출간이 돼서 여러분들이 한 2주 정도, 지금 3주 차잖아요. 어, 좀 뭐랄까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선생님의 여러분들이 좀 빨리 구입을 할 수 있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학교를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 가격이 원래 정가에 비해서 15%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게끔 출판사 측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과 사무실에 이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는 학과 사무실에 있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좀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선생님이 좀 부지런히 준비를 했더라면 좀 더 빨리 준비를 했을 텐데 일단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합니다. 네, 또 진도 나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다시 공지에 올릴 것이고요. 조음성학적 개념 2.5 거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 2주차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의문론에 필요한 어떤 음성학적인 개념에서 조음성학이 의문론의 기반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음성학적인 이야기라든지 또 사실 의문론의 논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청취 음성학과 같은 음성학의 3대 분야가 있지만 그 가운데 조음 음성학, 즉 사실 이제 조음이라는 용어를 지금 오늘 또 얘기하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발음에 해당 엄밀한 게 아니죠. 좀 일반적인 용어로는 발음과 관련되는 그런 음성학적 개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성학적인,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도 나타난 일반 음성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2.5에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챕터로 가면, 우리 국어에서 의미 있는 음성학적인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음성학적인 용어들은 외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외우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용어가 낯선 용어들이 좀 있으니까 좀 외워줘야 하는 부분이 이 음성학적인 챕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고맙겠어요. 근데 1쪽에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뭐 언어음, 음성, 말소리 그러니까 사실 조금씩 의미 차이가 있는데 음성기관과 발음기관이 뭐 크게 다른 기관 그러니까 음성기관, 발음기관, 조음기관이 사실은 우리 신체에서 지칭하는 부위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뭐 좀 더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용어가 다를 뿐인데
그래서 음성기관이나 발음기관이라는 용어는 조음기관에 비해서는 해부학적 측면에 근거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론의 베이스가 되는 음성학적 개념으로서는 조음음성학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써요. 사실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조음이라는 용어를 거의 잘 안 쓰잖아요. 뭐 발음,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발음이다라고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발동부, 발성부, 발음부를 생각해도 사실 이제 발음과 조음이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조음의 조자는 고를 조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간의 언어음으로 쓰기에 적합하게끔 고른다. 이런 측면이 좀 더 강조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좀 더 언어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쪽의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두 번째 줄 반면 조음기관은 한자 조의 의미인 고르다, 조절하다, 어울리다, 균형을 잡다 등의 의미에 근거해 보면 단순히 해부학적인 입장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2주차에 그 고동 선생의 그분은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 해부학적인 개념과는 다른 조음기관으로서 우리가 의문론의 논의에서 필요한 조음 기간이 이제 조금 아마 미리 자료들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조음 기간은 3쪽에 가면 조음 기간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거의 같아요. 거의 같지만 이제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파란색 이제 articulation, 영어로는 articulation, 그러니까 pronunciation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은 pronunciation이죠. 그러니까 articulation. 그래서 이 articulation을 조음이라고 하는데 폐에서 후두와 성대를 거쳐 인두강, 구강, 비강, 순강에 이르는 기류, 에어스트림, 기류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작용해 말소리 성질을 변화하게끔 만들어요. 변화하게끔 만드는데 이러한 여러 소리들, 그래서 인간의 언어음으로 만들어내게끔 고르는 작용, 조절하는 작용, 균형을 맞추는 작용을 articulation, 조음이라고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한자어는 일본식 한자어예요. 일본식 한자어지만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이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랍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조음 음성학은 언어음의 생리적인 생성 과정과 함께 조음의 과정을 분석하여 언어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ystematic, 체계적이라는 뜻이고 기술, describe 한다. 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제 이게 그 체계적으로 기술을 한다. 그러니까 describe systematically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20세기 이후의 모든 학문적인 연구는 구조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주의가 구조가 결국 체계잖아요. structure라고 하는 것이 system, hierarchy 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의 describe라는 표현을 보면 묘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describe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조음성학의 첫 번째 목표는 음성기관의 동적 구조를 이해하고 어떻게 움직여서 dynamic structure라고 해요. 움직이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선생님은 조음기관을 움직이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 동적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으로 개별 음성들이 어떻게 어떤 조음적 특성을 갖고 있는가 분류를 하면서 명칭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치조 마찰음이다, 양순 폐쇄음이다 이러한 분류에 근거한 네이밍 작업이 이루어지고 요게 여러분들한테 암기의 부담으로 조금 다가오게 될 거예요. 아마 쭉 본 사람들은 뒷부분에 이제 표가 나오잖아요. 음성 분류표가 나와서 31개의 자음성, 이제 모음도 또 더 있지만 네, 그런 용어를 알아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보고 나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영국의 마찰음이 영국의 마찰음이 아니면 경국의 파찰음이 등등 얘기했을 때 그게 뭐지라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이미 여러분들이 발동부, 발성부, 발음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발음 과정을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3번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조음의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initiation,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폐를 통해서 기류를 만들어내는 과정, 후두까지죠. 그 다음에 발성, 폰에이션, 그래서 1차, 기류의 1차 변형으로 말소리의 기본적인 성격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유성음이다, 무성음이다 등등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articulation의 과정.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라는 용어를 이제부터는 쓰지 않고 조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류의 2차 변형, 그러니까 포네이션 과정은 기류를 이니시에이션에서 만들어진 기류를 1차 변형을 하는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에어스트림 기류를 2차 변형하는 것이 아티큘레이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후두 상부에 이제 여기 위쪽의, 그래서 인두강, 그 다음에 비강, 구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구강 내부의 혀와 입천장 등등의 과정에서 발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정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으로 조음성학적에서 이제 빨간 표시를 한 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래서 발동 과정, 기류 과정이라고도 부른다. 그다음 발성 과정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후두 안에 성문의 작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이제 조음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종 발동 과정은 기류 과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다시피 폐 기류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여러분들 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했겠지만, 인간의 말소리는 대개의 경우 폐에서 들숨과 날숨 중에 뭐라 그랬죠? 날숨의 과정에 이제 내보내는 공기를 내보내는 과정 중에 주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일부 흡기, 들숨의 과정에도 인간의 말소리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발동 과정은 기류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대개의 말소리는 폐기류의 발동에 근거하지만 뭐 일부 뭐 방추름, 내파음, 흡착음 등은 성문이나 영국에서 발동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소리들은 특히 흡착음 같은 경우는 흡기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국어는 없어요. 국어는 없고요. 이제 방추름, 내파음, 흡착음은 조금 이따 또 배우게 됩니다. 흡착음은 클릭 사운드.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혀차는 소리.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뭐 코이산 어족에 속하는 뭐 혹사어, 줄루어, 부시매너 등에서 나타나는 소리죠. 그래서 설탕이라고도 한다. 네. 자, 그러니 참 언어라고 하는 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차시에서 어떤 언어에서 내는 소리나 우리도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어떤 언어에서는 이 음성, 이 조음의 과정,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발동과 발성과 조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연히 어떤 음성을 음소로서 의미 변별을 하는 그런 소리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에 대한 답은 해줄 수가 없어요. 마치 로미오의 이름이 왜 로미오일 수밖에 없는지 대답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로미오가 되었을 뿐. 네, 발성 과정은 자, 거기서 다음 달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성대 사이 공간인 성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음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네, 여러 가지의 조음 상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성대 상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돼요.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유성음, 무성음, 뭐 크리키 사운드, 위스퍼, 뭐 그리고 브레시 보이스. 5가지인데 선생님. 네, 5가지. 죄송합니다. 5가지 소리죠. 5가지 유형이 있어서 유성음은 성대 진동, 무성음은 성대 진동이 없는 소리. 그다음 짜내는 소리. 여기서 이제 짜내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뒤에 조금 설명을 할게요. 속삭이는 소리, whisper. 당연히 무성음이죠. 그래가지고 말이야. 자, 우리가 whisper를 하면 모음조차도 무성으로 냅니다. 그쵸?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니야와는 다르죠. 아니야 진동이 되지만 whisper로 내면 성대 진동. 여기를 만지면 아 해보세요. 울려요. 그런데 whisper 속삭이는 소리를 하면 진동이 되지 않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뭐 breathy voice 숨찬 소리.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유형. 아마 이제 4가지 유형이라고 선생님 잘못 쓴 것은 성대 진동 유무에 따른 거니까 유무성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음은 성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조음이 되는데 이 상태를 무성이라 하고 반대로 성대가 닫히면서 근데 완벽하게 닫히는 거 아니에요. 완전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살짝 닫히는 거. 그러니까 약간 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기 조금 밑에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베르놀리 효과라는 게 있는데 성대가 닫혀도 완전히 닫히면 그건 성문 폐쇄라고 해가지고 유성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의 틈을 둬야 돼요. 그래서 성대의 진동이 수도한이 되면 유성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야 유성이 되는지를 그 다음 단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성음을 만들어내는 데는 복잡한 근육작용이 필요해요. 참 인간이 2차적으로 진화를 시켜서 말을 하게 되는 과정은 정말 놀랍게까지 한데요. 성대의 진동에는 물리적인 원리가 작용하고 이것은 거기 각주를 보면 스위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다니엘 베르눌리 혹은 뭐 프랑스식으로 베르누이라고 뭐 써놓는 책도 있긴 한데 베르눌리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대를 보세요. 느슨하게 닫고 느슨하게 닫아요. 왜냐하면 근육이 긴장을 하면 근육이 긴장을 하면 움직이지 않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손가락 근육을 긴장시켜 놓으면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육을 이완시켜 놔야 흔들리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대라고 하는 얄팍한 근육도 완벽하게 긴장을 하면 안 돼. 느슨하게 닫혀서 근육 자체는 이완된 상태예요. 이완된 상태인데 공기가 왔다 갔다 해야죠. 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숨 쉬어야 되잖아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말소리를 만들어내는 모든 기관은 원래의 목적은 호흡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류를 내보내려고 하면 성대가 느슨하게 닫혀 있기 때문에 성대 아래에 닫히니까 기압이 상승하죠. 그럼 기압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문을 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닫혀있는 그런 어떤 탄산수 같은 거 뚜껑을 열 때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닫혀 있었으니까 기압이 상승하니까 탁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목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대를 개방해요. 또 그러면 또 슬슬 닫혀요. 그럼 또 기압이 올라가요. 또 그럼 또 다시 열려서 팍 터져 나와요. 이 작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성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베르놀리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대가 꽉 긴장된 상태로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완벽하게 폐쇄가 되면 절대로 이런 진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헷갈릴까봐 말을 안 했는데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폐쇄되는 건 성문 폐쇄라 하고 이것은 경음의 자질과 관련이 있어요. 잠깐 궁금하겠지만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대를 느슨하게 닫고 기류를 방출하려고 하면 성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성대 아래의 기압이 상승하고 이 기압의 상승이 다시 성대를 개방하게 되고 이처럼 열린 성대 사이로 기류가 빠져나가자마자 베르놀리 효과로 성대가 닫히면서 다시 기압이 상승하고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 성대가 개방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대 진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바쁠까요? 네, 엄청 바쁘죠. 엄청 바쁜데 우리가 먹기까지 하면 얘가 정신이 없어서 살해까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조금 사족 같은 얘기인데 이런 어떤 인간의 그 어떤 말소리의 생성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워보면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언어음을 만들어내서 의사소통을 하고 뭔가를 표현할 때 참 고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선생님은 최소한 그랬어요. 이렇게 정말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처음 시작도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얻어낸 이 소중한 기능을 욕을 하거나 가치 없는 말을 하면서 쓰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우리 전공과 관련해서라도 정말 좋은
표현을 쓰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 정말 성대 진동의 과정만 해도 정말 우리가 힘들게 얻어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크리킷 사운드, 짜내기 소리는 laryngalized라고도 합니다. 후두 음화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성대 뒤쪽의 피열 연골의 사이는 닫고 성대 앞쪽만 진동을 시켜서 만들어지는 소리래요. 사실 국어에서는 이게 이제 뭐 언어음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잠이 덜 깬 목소리, 이걸 가지고 몰라 뭐 이런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잠이 덜 깼을 때 내는 목소리가 뒤쪽은, 그러니까 이게 잠이 덜 깼을 때 어떤 상태예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그 동작들이 뭐 신체 동작이 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빨리 각성이 안 된 상태니까 성대 진동이, 불완전한 성대 진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에 덜 깬 목소리를 생각하면 성대의 앞쪽은 닫고 뒤쪽은 열어 아니 그 성대의 앞쪽만 진동시켜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리다. 반대로 성대의 앞쪽은 닫고 뒤쪽을 열어서 그 사이로 기류를 내보내면 무성의 마찰음이 생기는데 이제 이것이 위스퍼다. 네, 마찰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아직 마찰음은 조금 있다가 아마 다음 차시 정도에는 마찰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속삭이는 소리. 마지막으로 브레시 보이스, 숨찬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얼거리는 소리랑도 같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소리와 흡사하다. 근데 이 소리는 성대 진동은 있지만 성대를 느슨하게 닫고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대를 좀 더 열어놓은 상태로 성대 진동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성대를 진동을 시켜도 성대를 열어놓은, 개방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시 보이스의 상태에서는 유성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숨이 이제 많이 생성이 된다. 이 숨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POFF, puff of air. 퍼프 소매 여러분 알죠? 이렇게 막 뽕 해가지고 어릴 때 공주님 복장, 백설공주가 있는 그걸 퍼프 소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puff of air라고 해요. 공기가 팡 터져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숨이 많다. 이것을 이제 aspiration, 기식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는 기식성을 가지고 있는 음성이 있죠. 유기음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유성유기음.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프트, 크트는 유성유기가 아니라 무성유기죠. 그래서 유성유기는 사실 우리 귀에는 태국어에도 있고 몇몇 언어들에 꽤 있는데 우리가 이 귀에 들으면 유성유기는 경음처럼 들려요. 경음처럼 들려요. 네, 이렇게 우리 언어에는 없지만 모국어인 한국어에는 없지만 이런 언어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포네이션, 즉 발성의 단계에서 성대, 후두 안에 성대와 관련된 그런 기류의 1차 변형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요거랑은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aspiration하고 그 다음에 laryngalized와 관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짜내기 소리랑 혹은 breathy voice랑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네, 인간의 음이 참 다양한 거죠. 그 다음 다음 단락 빨간색으로 이제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음성기관의 작용 중에 의미 변별에 기능을 하는 분절음의 생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과정이 좋은 과정. 이 마지막 articulation의 과정이고, 이제 우리가 이쪽에 제일 이제 포커싱을 두고 이번 주에는 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여러분들 지난 2주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물리적인 소리와 구별돼서 언어음이 혹은 말소리가 혹은 음성이 다른 소리와 그냥 일반적인 사운드와 구별되는, 그러니까 스피치 사운드가 그냥 보통의 사운드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분절성이라 했고, 그 분절성에 근거한 추상화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실제로는 컨티뉴엄, 연속체이지만 우리는 인위적으로 우리 귀는 그것을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분절음으로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티큘레이션의 과정이 의문으로 가기, 의문론으로 가기 전 단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음 과정은 기본적으로 분절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네. 그리고 자음의 경우에는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또 예를 들면 구강과 비강을 톡할 때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모음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는 모음은 안 하겠지만 혀의 움직임과 혀의 높낮이, 전후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별되는가, 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이 이제 3쪽에 다음 그림이 있죠. 그래서 분명히 지난주에 배웠던 그림과 겹치지만 일단 후두 아래쪽은 조음성학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호흡기 내과는 빠이빠이,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고, 이비인후과에서 얘기하는 것들만 우리에게는 지금 주요 관심사로 남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다음 그림의 음성기관 가운데 조음기관만의 그 모습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동부와 능동부가 있었죠. 수동부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부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상악, 위턱 부분이 되고, 상대적으로 능동부는 하악, 아래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동부는, 고정부는 위턱의 윗미술 등등등, 능동부는 아랫미술과 혀가 되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애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혀가 되겠죠. 아티큘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 이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외운다 하니까 너무 미안한데, 사실 대학에 와서 개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천장이라는 우리 고유어도 쓰지만 한자어로 구개, 팔레이트라고도 하고, 앞부분에 딱딱한 입천장은 경구개, 하드 팔레이트, 뒷부분에 부드러운 입천장은 연구개, 소프트 팔레이트라고 하고, 그다음 치조, 치경, 알베올라 리지인데 치경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고 치조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치조라는 말을 더 그냥 입에 배서 많이 쓰게 돼요. 네, 치조는 어디냐면 그림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혀 끝을 이 뒤에, 윗니 뒤에 붙여보면 그 윗니죠? 그 다음에 뒤로 살짝 오면 뭔가 도돌도돌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입천장으로 넘어갑니다. 혀를 조금 더 넘겨보면 뒤쪽은, 하는 쪽은 말랑말랑한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윗니 바로 뒤쪽이 도돌도돌, 우리가 막 아프거나 피곤하면 거기가 부어요. 거기가 알베올라 리츠, 치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혀는 인간의 모든 다음 단락입니다. 가장 능동적인 조음체라고 해요. 아티큘레이터. 앞쪽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네. 그래서 혀의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혀 끝은 tip of tongue 혹은 tongue tip이라고도 하고요. 설첨, 혀끝이라고도 하면 되고 설첨이라고 하고요. 혀날은 뭐냐면 설첨 옆 부분에 혀의 이제 양측면, 그래서 거기를 blade of tongue, 혀날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혀날과 그러니까 즉 설탕과 설첨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내밀어졌을 때 끝부터 이제 옆으로 쭉을 다 이제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blade of tongue. 구별하기도 하고 구별하지 않기도 하고, 네. 설첨의 바로 뒤에 위치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설첨과 설단을 구별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다음 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구별해서 전설과 후설이라고 하는데, 전설을 설면,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후설을 설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설과 후설이라는 용어를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설 부분은 그 혀의 전설 부분은 입천장을 보면 경국의 위치가 되고, 그 수직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후설 부분이 수직 위치로 올라가면 영국에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가만히 두고 있을 때 디폴트 포지션으로 가만히 이렇게 두고 있으면 혀가 이제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혀 끝은 보통 이 뒤에 가서 붙고, 그다음 전설 부분은 경국에랑 닿지는 않지만 이제 뭐랄까요, 수직으로 대응하고, 후설 부분이 영국애랑 수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번의 그림을 함께 보면은요,
일단 비강음 보이죠? 그 다음에 치조, 경국의, 연국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입술, 이, 그 다음에 이제 설탄, 첨은 뭐 굳이 쓴다 그러면 그 뾰족한 끝부분을 설첨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설면, 설배, 그리고 목젖,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젖은 다른 말로 앞쪽에서 여러분들 배웠지만 국외수, 국외수 뒤에 또 가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두, 그 다음에 후두, 개, 뚜껑, 그리고 후두, 성대, 기관, 식도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이게 조음 기관의 모습이고 요 용어들은 뭐 여러분들 외우기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할 조음 기관입니다. 네. 이건 뭐 이 그림을 뭐 굳이 뭐 글이라고 할 리는 없겠지만 이걸 알아. 치조 비음. 그럼 뭐냐? 그럼 문자로 말하면 니은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영국의 폐쇄음. 그럼 우리 문자로 말하면 기억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딱 말하면 딱 그 음성이 무엇인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도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